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번 영상도 제가 유튜브에 이런저런, 유튜브가 아니죠, SNS에서 이런저런 검색을 하다가 정말 어느 한 분이 임영웅 씨를 향한 고백 같은 글을 쓰셨길래 그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은 미스트롯 오디션이 끝나기 전에 트롯 기간 중에 임영웅 씨를 보면서 쓴 글입니다. 이제 경연진으로 되기 전에도 이분은 이미 임영웅 씨한테 푹 빠져서 어떻게 보면 임영웅 씨를 향한 고백이라고 해야 될 정도의 그런 장문의 글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한 번에 한 영상으로 만들기에는 그 내용이 많고 너무 표현이 절절하다기보다 어떻게 이런 감성이 있더라도 표현하는 이 글솜씨가 너무 훌륭해서 제가 또 이번에도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빨간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제가 10만 구독자가 됐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방송을 해드리는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글은 제목이 브랜드 임영웅의 탄생이라는 그런 제목의 글인데 작년 3월 달에 올라온 거니까 오디션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이었죠. 글을 쓴 사람은 클라우디라는 분입니다. 클라우디라는 분. 제가 이 글을 찬찬히, 여기는 뭐 제 생각을 오히려 얻는 것이 군더더기이기 때문에 이분이 어쩌면 이렇게 임영웅 씨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관찰을 했는지 놀랍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내내 먹먹하기만 하는 것도, 책만 읽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음악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또한 음악에 있어서는 장르를 가리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뽕짝이야말로 시도 때도 없이 질리지 않고 먹는 나의 집밥이다. 그러니까 집밥 같은 것이 뽕짝이다, 이런 얘기죠. 신세영 씨의 전선야곡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들었다. 이 노래에 어머니의 흰머리가 눈부시어 울었어. 쓸어안고 울었어. 쓸어안고 울고 싶었어. 라는 부분은 몇천 번을 들어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진다. 이 두 구절은 노래를 만든 이의 조각조각 난 심장이다. 트롯은 음악이란 세계에 대한 내 애정의 출발점이자, 그러니까 트롯은 음악이란 세계의 내 애정의 출발점이자 바탕이다. 지금 진행 중인 서바이벌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서 나온 경연곡 중에서 내가 몰랐던 노래는 단 몇 곡뿐이다.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시청할 생각은 정말이지 추워도 없었다. 덕질 중에 최악이 서바이벌 덕질 아니든가. 나는 가수다 프로그램이 MBC에서 했었죠. 나는 가수다처럼 쟁쟁한 현역 가수들이 등장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도 내 원력이 생기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즐거움만큼이나 괴로움이 불쑥거렸다. 서바이벌 경연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매회 탈락자가 생기는 것이다. 1등이니 5등이니 하며 숫자로 묵직하고도 아프게 다가오는 내 픽의 성적과 탈락 여부에 내 심장은
너덜거린다. 그러니까 서바이벌을 통해서 누군가가 탈락하고 누군가가 붙고 1, 2, 3, 4, 5등이 먹여지고 이런 것이 싫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서바이벌은 안 보려고 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쫄보 중에서도 쫄보인 상쫄보인 나는 심장이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온 월남쌈처럼 얇은 사람이기 때문에, 심장이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애당초 서바이벌 프로그램에는 근처도 가지 않겠다고 두 귀를 빈틈없이 막아버리겠다고 다짐했었다. 듣지 않겠다. 이렇게 내 심장이 약해서 두근거리니까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내일은 미스터 트롯처럼 무명들의 경연에서 픽은 가슴으로 품어서 애를 태우며 성장 과정을 지켜보고 정한수를 떠다 놓고 성공을 비는 자식 같은 존재들이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만약 좋아하는 사람들이 떨어지면 가슴이 많이 아프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서바이벌 덕질에서 유독 빠들의 슬픈 칼춤이 난무하는 이유다. 그냥 이 서바이벌에서 누구누구를 지독하게 좋아하는 걸 빠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칼춤이 난무하는 이유다. 서바이벌에서 원픽 같은 것은 살아생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나는 오래전에 다짐했었다. 이런 가슴에 이린 일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는 말씀이죠. 코로나에 관련된 뉴스를 찾아 이리저리 TV 채널을 돌리다가 지극히도 우연히 임영웅의 노래를 들었다. 미스트롯 예선전이 재방송 중이었다. 물론 물을 마시기 위해 소파에서 일어나던 내 도가니는 순간 얼음 덩어리가 됐다. 소파에 앉았다가 물을 먹으려고 일어서면서 임영웅 씨 노래를 듣는 순간 도가니가 얼음땡이가 됐다, 이런 얘기죠. 시킨 것은, 그 얼음땡이 되도록 시킨 것은 그가 부른 바램이란 노래의 아픔이라는 부분이었다. 길쭉한 두 다리로 무대에 뿌리를 내리고 이니어를 끼지 않고 왼손으로 부드럽게 마이크를 잡고 그가 한 음절 한 음절 야무지게도 건네주는 노래를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두 손 모아 받아들었다. 전부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그의 노래는 가슴으로 직진했다. 가슴을 파고들었다. 숨을 죽였다. 사랑한다라고 부를 때 임영웅의 온몸에 눈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의 눈은 두어 번 깜빡이며 터져나오는 감정을 꾹꾹 눌러 가라앉혔다. 저 높은 곳이라는 부분에서는 그는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 그가 바램을 부르며 한 유일하고도 가장 큰 동작이었다. 순식간에 그의 노래가 끝났다. 멈추었던 내 숨이 되돌아왔다. 나도 모르게 그가 내민 손을 잡고 있었다. 그토록 내가 거부했던 서바이벌 덕질, 그 중에서 가장 힘든다는 원픽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정말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마지막 부분에 임영웅 씨가 그 감정을 꾹꾹 눌렀다. 저 높은 곳을 해서 손을 뻗은 건 그 무대에 그냥 완전히 일자로 서서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 치고는 가장 큰 동작이었다. 순식간에 그 노래가 끝났다. 너무너무 그 노래에 빠졌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그가 내민 손을 잡았다. 허공을 향해서 잡았다는 얘기죠. 내가 앞으로 덕질을 절대 하지 않겠다던 그의 나의 다짐을 허물어졌고 가장 힘들다는 원픽이 생겼다. 이제 이걸로 제가 임영웅을 향한 한 여인의 고백이라는 것을 일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2부를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글 잘 쓰시죠? 가슴을,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맞아 그런 생각이었지, 그런 기분이었지 하고 공감이 돼서 제가 또 이제 이 글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